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학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유용한 도구인 키위런과 키위티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키위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키위티와 키위챗을 알아야 하는데요. 키위챗이라는 AI 도구를 기반으로 한 가지 시스템으로 운영되지만 선생님이 접속하는 사이트는 키위티, 학생들이 접속하는 사이트는 키위런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키위티에서 선생님이 과제를 생성하면 키위런에서 학생들이 과제를 작성하고 키위챗의 AI 피드백을 받아 과제를 제출합니다. 제출한 과제는 다시 선생님이 키위티에서 확인하고 평가를 볼 수 있으며 최종 리포트를 받아 학생들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키위런을 수업에 활용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키위런은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글을 작성하거나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AI 기반의 글쓰기 도구입니다. 주어진 주제나 질문에 대해 학생들이 자신만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아 글을 수정할 수도 있고, 글의 기본 형식을 갖추어 스스로 글을 완성해 나가도록 돕는 AI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과제에 따라 주제에 맞게 글을 작성하면 AI 챗봇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요? 바로 다음의 6가지 표현, 문법, 아이디어, 어휘, 문장, 조직입니다. 이제부터 키위챗은 키위 AI라고 부르겠습니다. 키위티 개발진의 말에 따르면 키위 AI는 모든 장르에 대한 공통적 6가지 기준과 기본 규칙이 있고 13가지의 글에 대한 각기 다른 평가와 피드백을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글의 평가 기준에 맞는 평가를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듯 학생용 키위런과 교사용 키위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생용 키위런은 학생들이 접속하게 되는 사이트로 과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고 키위챗과 대화하거나 AI 피드백의 도움으로 글쓰기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종종 온라인 AI 글쓰기 대회도 열리니 학생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참여하여 자신의 글쓰기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것이죠. 교사용 키위티는 선생님을 위한 공간으로 학생과 클래스, 그리고 과제와 평가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키위 AI에서는 다음과 같은 13가지의 글을 평가할 수 있는데요. 주로 초등학교에서 내어주는 일기 과제나 고학년에 자주 등장하는 설명하는 글, 연설문, 설득하는 글, 주장하는 글 등을 쓰기에 용이하고 독서 감상문도 첨삭받을 수 있어 수업시간 및 수업시간 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틀리는 맞춤법 지도에서부터 어휘력, 문장력, 주제의 명확성, 글의 구조나 전개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교사의 피드백에 들어가는 수고로움과 시간을 절약해주고 보다 전문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키위런에서 학생들이 쓸 과제를 제시할 때 선생님이 해당하는 글의 분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런 과제가 어울린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키위티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키위런 사용 방법은 사이트에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어 안내서를 프린트하여 배부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교사용 키위티 사용 방법도 매우 자세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생성과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사용 키위티에 로그인한 뒤에 왼쪽에 과제 관리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과제 관리 창이 뜨면 그 옆에 과제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과제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선생님이 입력한 이 내용이 그대로 학생들에게 과제 화면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히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과제를 생성했다면 학생들이 키위런으로 접속해 과제를 제출할 차례입니다. 학생들은 과제를 제출하고 그 사이에 AI 피드백을 받아 글을 여러 차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는 과제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제가 끝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학생이 제출했는지, 아직 제출하지 않은 학생이 누구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위티에서는 전체 학급 학생들의 글 평균과 작성한 글, 몇 번이나 수정했는지 등의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개인별 피드백이 가능하고 평가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개별 리포트 화면에서는 학생이 글에 주로 많이 사용한 단어와 글의 부문별 점수, 그리고 총평을 확인할 수 있어 개별적으로 리포트를 출력하여 글을 발전시키는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사용해보고 편리했던 AI 피드백입니다. 글에 대한 피드백은 물론이고 맞춤법이나 수정하면 좋을 부분을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 없이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글을 고쳐쓰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키위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실제로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과 여러 가지 주제로 키위런을 이용한 국어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1학기 때는 태블릿 PC 사용에도 미숙하고 글감이 많지 않아 책으로 수업하는 것이 더 좋으니 3학년 2학기부터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음과 같은 단원들에서 키위런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4, 6학년 지도서와 교과서를 참고하여 키위런을 사용하기 좋은 수업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기행문이나 주장하는 글이 등장하는 5학년에서는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위런을 사용한 실제 수업 사례를 소개합니다. 저는 주로 국어 수업에서 글쓰기가 나오면 키위런을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특히 재미있어 했던 주제는 우리 반 소식지 만들기입니다. 다음과 같은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인상 깊은 일을 글로 쓰고 고쳐 쓰는 차시입니다. 수업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 쓰기, 고쳐 쓰기, 완성하기의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여 글쓰기에서는 항상 고쳐 쓰는 과정이 필요함을 아이들에게 인지시켰습니다.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자세히 안내하였으며 AI 피드백 도구를 통해 아이들이 태블릿 PC에서 바로바로 글을 수정하여 완성합니다. 완성한 글은 다시 종이에 옮겨 적으며 우리 반 소식지를 완성했습니다. 실제 키위티 결과 화면을 몇 가지 보여드립니다. 키위티에서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살펴보고 공유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기도 하여 글 공유를 부끄러워하거나 꺼려하는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글을 소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키위런 수업을 하다 보면 사용이 미숙한 경우 서로 자연스럽게 돕는 분위기도 형성됩니다. 이렇게 모든 별로 소식지를 완성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재미있기도 하고 정말 괜찮은 글을 완성했다는 뿌듯함이 있으며 교사 입장에서는 개별 피드백에 들어가는 시간이 매우 줄어 평가 도구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상으로 키위런, 키위티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